까또. 늦은 소파에 기대어 길었던 하루를 겨우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막을 깨는 그 알림음.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떠있는 그 이름 석자를 본 순간의 감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건 반가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경고 신호인지 모를 서늘한 전류.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녀를 잊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밤과 결심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했던 다짐들이 단 1초 만에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 기회일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러 온 함정일까? 그 순간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정말로 강해진 게 맞는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오른 것만 같았습니다. 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의 남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도 어쩌면 비슷한 시험대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마주해 봅시다. 자니? 잘 지내? 이 한 줄짜리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여러분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달콤한 착각이죠. 진실은 훨씬 더 이기적이고 단순합니다. 첫째, 그냥 지루해서입니다. 비 오는 일요일 오후, 딱히 할 일은 없고 옛 생각에 잠겨 인스타그램을 뒤적이다가 문득 당신 이름이 보였을 뿐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듯 가볍게 던져본 돌멩이 같은 거죠. 둘째,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나 없이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나? 아직도 내 생각에 힘들어할까? 이건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라는 드라마를 엿보고 싶은 관객의 심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이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우리 손가락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뭐라고 답장하지? 머릿속에서는 벌써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오고 갑니다. 쿨하게? 아니면 조금은 아쉬운 듯이? 크크를 몇 개나 붙여야 자연스러울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답장을 보내는 그 찰나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만약 그때 바로 답장을 했다면 그건 말이죠,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넌 내가 힘들게 세운 이 성벽을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VIP 패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내 시간과 감정은 여전히 네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꼴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렵게 쌓아온 평온함, 이젠 너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얻어낸 그 단단함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몇 달 혹은 몇 년간 힘들게 올라온 산 정상에서 제 발로 다시 출발점으로 굴러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겁니다. 카톡에서 1이 사라지는 그 순간 상대방은 압니다. 아, 아직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구나. 아직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되찾은 주도권을 그렇게 쉽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빠른 답장은 친절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하지만 가장 강력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휴대전화를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답장을 하는 대신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 뜨거운 물이 부어지며 피어오르는 그 향기. 그 몇 분의 시간이 요동치던 제 감정을 잠재워 주더군요. 그 작은 행동, 그 잠시의 멈춤이
저에게 통제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제 하루가, 제 감정이 좌지우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저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나 이제 너한테 관심 없어 라는 유치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달라졌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녀가 만들어낸 감정의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리는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멈춤의 힘을 여러분도 경험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침묵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심리전을 벌이거나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라는 그런 유치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답장을 할 때마다 그게 응 같은 단 한 글자일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인 힘의 일부를 떼어서 그녀에게 보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녀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 당신이 혼자 감내해야 했던 그 모든 밤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녀가 당신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단 1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답은 언제나 아니요입니다. 침묵은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칼이 아니라 방패인 셈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평온함이 그녀가 던지는 어떤 시시한 미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을 성장시키는 일에만 투자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답장이 없지? 아직도 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내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할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들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녀가 내렸던 결정의 결과와 스스로 마주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분들이 망설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하면 그녀가 나를 속 좁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자,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녀 앞에 놓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만이 비칠 뿐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렵게 되찾은 평온함과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의 당신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단단해진 모습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롯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빠지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던 그 수많은 밤들,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던 순간들, 헬스장에서 이를 악물고 무게를 들어올리며 땀으로 슬픔을 씻어내려 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그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의견이 왜 중요해야 하나요?
당신의 성장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당신이 되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스스로와의 치열한 싸움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당신의 성장에 대한 성적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뒤늦게 눈치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 한 글자의 설명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의 성장은 논쟁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만의 것이며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마무리, 즉 completion을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들으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을 끝낼 수 있을 텐데 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마치 여러분의 하루를 망쳐놓은 폭풍우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당신을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처 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그녀의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이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그녀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 그녀의 변명, 그녀의 의도가 더 이상 내 삶의 다음 챕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무리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행복과 치유 과정의 리모컨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 중요한 책임을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무책임했던 사람에게 또다시 맡기려고 하십니까? 마무리는 그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허락입니다. 이제 그만 아파해도 좋다는, 앞으로 나아가도 좋다는 허락 말입니다. 그녀가 왜 메시지를 보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후회하는 걸까?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떠보려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만큼 에너지 낭비인 것도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외로워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 사실이 당신이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의 밤들을 지워줄 수 있나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떤 대답도 당신이 이미 그 관계를 극복했으며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녀의 이유는 그녀 자신을 위한 변명일 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쩌면 죄책감을 덜고 싶을 수도 있고 과거에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그녀의 사정입니다.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성숙함, 그리고 당신의 미래. 이 세 가지만이 당신이 집중해야 할 유일한 방향입니다. 추억, 즉 노스텔지어는 때때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능숙한 사기꾼과 같아서 여러분에게 관계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함께 웃던 순간, 가까이서 느꼈던 온기,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들만 떠오르게 하죠. 마치 여러분이 이미 본 영화의 예고편처럼 가장 화려하고 자극적인 하이라이트 장면만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결말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노스탈지아라는 사기꾼은 아주 교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감쪽같이 지워버립니다. 격렬하게 싸웠던 순간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던 기억들, 그리고 분명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뼈저리게 느꼈던 그 외로움 같은 부분들은 쏙 빼놓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으니 내가 충분히 성숙해진 거야. 이제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미 다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이 과연 앞으로 나아가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스텔지오는 단지 하나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체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좋았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왜 그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포함한 전체 영화를 말입니다. 달콤한 예고편에 속아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러 가는 실수는 저지르지 마세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녀의 관심이나 인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주식 같은 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갤러리에 걸려있는 하나의 걸작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작품 앞을 지나가며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감탄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걸작의 가치가 달라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걸작은 여전히 걸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걸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당신이 이겨냈던 모든 시련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그 모든 순간들,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 그 자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호한 메시지 속에 있지도 않고 뒤늦은 사과 속에도 없으며 그녀의 후회 속에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 보내는 메시지 몇 줄이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의 인정 없이도 그저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함.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성공,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쫓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면의 고요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그 평온함을 찾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삶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일으키는 연쇄 효과, 그 파장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메시지는 잊고 있던 오래된 감정을 다시 휘저어 놓고 아물었던 상처를 다시 열어버리며 당신이 애써 쌓아온 평온함이라는 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평온함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 주위에 벽을 쌓고 모든 사람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미안함 없이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고 이 기준 이하의 것은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 당신의 평온함은 당신이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들여 잡초를 뽑고 성장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온 정원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미 떠난 누군가가 초대받지도 않고 갑작스레 나타나 그 정원을 짓밟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이제 함정을 예상하고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메시지는 사실 정교하게 위장된 함정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그녀의 세계, 그녀의 감정, 그녀의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미끼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함정이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체를 알아보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함정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의 함정입니다. 이런 식이죠. 요즘 우리 사이를 많이 생각해 봤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끝나서 미안해.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아니야, 내 탓도 있어 라는 답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상의 함정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우리 같이 듣던 노래 나왔어. 작년에 갔던 강릉바다 생각나더라. 그때 참 좋았는데, 그치? 이것은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직접 공격하는 미끼입니다. 좋았던 기억만을 소환해서 현실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간파하기 어려운 칭찬 폭탄의 함정도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 너 같은 남자는 정말 없더라.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아. 처음 보면 이런 메시지들은 진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휘저어 놓고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가려는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통제권은 다시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이 함정들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축하고 있나요? 그게 탄탄한 커리어일 수도 있고, 누구도 무시 못할 건강한 몸일 수도 있고, 당신의 열정이 담긴 미래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뚜렷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그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1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을 그 위대한 길에서 잠시 멈춰 세우는 방해물일 뿐일까요?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과거의 사람에게 답장을 하는 것이 무해하다고 그저 간단한 대화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당신이 과거에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서 에너지를 훔쳐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반응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CEO가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낼 때 뭐라고 답장해야 하지?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직원의 마인드입니다. 대신 CEO처럼 물으세요. 지금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은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삶에 당신을 더 가까워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의 감정 계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반응할 때마다 그건 출금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을 과거라는 부실채권에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당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할 때마다 그건 입금입니다. 당신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죠.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까요? 이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답장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 에너지를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세요. 헬스장으로 가서 땀을 흘리거나 미뤄뒀던 책을 펴거나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진짜 친구에게 전화를 거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반응은 압도적인 성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모든 한 걸음,
당신이 쌓아 올리는 모든 성공이 그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음 레벨로 넘어갔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자격이 없어. 그들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여러분이 이긴 것입니다. 이 게임은 그녀가 메시지를 보낸 순간 끝났습니다. 당신의 승리로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녀가 현재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굳이 과거의 당신에게 연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 자신의 불안감, 후회 혹은 공허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당신이 그녀 없이도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의무가 당신에게는 없다는 사실도 깨달으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과거의 실패를 위로하는 데 낭비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그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알려주는 도로 위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 메시지를 볼 때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어보라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당신의 인내, 힘, 그리고 눈부신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이미 체크메이트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진정한 승리란 마지막 말을 하거나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란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란 그들의 비극 대신 당신의 평온을 선택하고 그들의 사과 대신 당신의 발전을 선택하며 그들의 과거 대신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당신을 단 1초라도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 혹은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진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혼란 대신 평온을 선택하고 반응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성장했으며 과거를 완벽히 극복했고 당신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남자와 함께요.